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다. 운이 나빠서도 상대가 유난히 무례해서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유는 하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판단은 당신의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설명, 항해, 논리, 감정 표현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와 반복된 반응으로 상대를 분류한다. 니체는 인간을 힘의 미묘한 서열을 감지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직위나 돈이 아니다. 선을 넘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이 비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착해도 가볍게 다뤄진다. 왜냐하면 무시해도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각한다. 부드럽게 말하면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 믿고 이해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준 없이 친절한 사람은 계속 밀어도 반발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무시, 가벼운 농담, 약속을 대충 넘기는 태도, 당신이 웃으며 넘긴 그 순간들이 상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쌓인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 결론이 굳어지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관계는 기울어진다. 그래서 핵심은 화를 내는 법이 아니다. 강하게 말하는 기술도 아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선을 넘었을 때 반응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항상 참을 것 같다는 인상, 언제든 설명해 줄 것 같다는 태도, 관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 이 세 가지가 보이는 순간 사람은 이미 위에 서 있다. 존중은 요구로 생기지 않는다. 태도의 구조에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한 발 물러나면 상황이 부드러워질 거야. 이해해주면 관계가 나아질 거야. 이 생각은 선의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항상 역효과를 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봤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관용을 미덕이 아니라 자원으로 인식한다고. 즉, 이해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여지로 해석된다.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관계에서 저항이 없는 사람이다. 저항이 없다는 것은 선을 넘었을 때 불이익이 없다는 뜻이고, 불이익이 없으면 행동은 반복된다. 무례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들은 처음부터 무례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볍게 농담했고, 조금 무시했고, 약속을 어겼고, 당신은 그때마다 이렇게 반응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예민한가 봐. 이 순간 상대는 당신의 성숙함을 본 것이 아니다. 당신의 경계가 어디까지 밀리는지 테스트한 것이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가 통과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 상대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만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다. 이해해주는 태도는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학습시킨다.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로 해도 된다. 니체가 말한 약자의 도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관계의 힘의 축은 상대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은 항상 이해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전에 거리로 반응한다.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도 않는다. 단지 접근성을 낮춘다. 대화의 밀도를 줄이고 기회의 문을 닫고 태도의 온도를 바꾼다. 이 변화에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상대는 불안해진다. 사람은 화보다 이유 없는 거리감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을 넘는 순간 목소리를 높이거나 표정을 바꾸거나 길게 설명하려 든다. 하지만 이 반응은 상대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한 가지 신호를 준다. 나는 아직도 이 관계를 붙잡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자유를 외부 상황이 아니라 반응의 선택권에서 찾았다. 누구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강해진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보고 움직인다. 분노하면 재미를 느끼고 설명하면 우위를 느끼며 상처받으면 더 깊이 찌른다. 이 모든 것은 상대에게 이 행동이 영향을 준다는 보상이다. 그래서 가장 강한 반응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단, 무시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말투는 그대로인데 대화가 짧아지고 웃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시간을 쓰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던 영역이 닫힌다. 이 변화에는 경고도 선언도 없다. 이때 상대는 혼란을 느낀다.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관계의 주도권은 이동하고 있다. 사람은 갈등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더 두려워한다. 갈등은 싸울 수 있지만 거리감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용히 선을 긋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다. 기준이 감정 위에 있다. 기분이 상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벗어난 행동에 자동으로 반응이 달라질 뿐이다. 이 일관성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심한다. 왜냐하면 선을 넘었을 때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선을 넘은 사람 앞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다. 바로 설명이다. 내가 왜 불편했는지 알겠어.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이 말들은 이성적으로 들리지만 관계의 힘 구조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설명은 소통이 아니라 허락 요청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말이 많아질수록 힘은 줄어든다고 보았다. 설명한다는 건 상대가 납득해야만 내 기준이 유효해진다는 전제를 깔기 때문이다. 이 순간 판단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 이 사람은 아직도 내 반응을 신경 쓰는구나. 그렇다면 굳이 조심할 이유가 없다. 다시 한 번 선을 넘겨도 어차피 또 설명이 따라올 테니까.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설득하지 않는다. 기준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전달된다. 선이 넘어가면 관계의 밀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고 접근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려지지 않는다. 이때 상대는 묻는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내가 뭐 잘못했어?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 약해지는 사람은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하려 한다. 강해지는 사람은 짧게 말하거나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순간 기준은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자기 원칙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 그 원칙은 이미 외부에 지배받고 있다고. 존중은 논리로 얻는 게 아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남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선을 지킨다.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격도 말투도 아니다. 반응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웃으며 넘기고 내일은 불편해하고 어느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패턴은 상대에게 하나의 신호를 준다. 이 사람의 기준은 고정돼 있지 않다. 인간은 불확실한 감정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시험의 대상이 된다. 오늘도 괜찮을까? 이번엔 어디까지 허용할까? 이 질문이 상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로운 인간을 기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냉정함이 아니다. 기분 위에 기준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태도에 따라 감정이 요동친다. 그리고 그 요동은 상대에게 권력을 넘기는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상태는 내가 좌우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다르다. 감정이 상해도 행동은 같고 기분이 좋아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선을 넘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따라온다. 말수가 줄어들고 접근이 제한되고 기회가 사라진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화를 내는 상대가 아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상대다. 왜냐하면 거기엔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존중하는 기준을 도덕이 아니라 손익 계산에서 찾았다. 선을 넘었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 인간은 행동을 수정한다. 그 손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은 선을 넘겼을 때 항상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기분은 들키는 순간 약점이 된다. 기준은 반복되는 순간 힘이 된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실수하는 지점이 있다. 누구에게나 비슷한 태도, 비슷한 친절, 비슷한 접근성을 유지한다. 공평해 보이지만 이 태도는 거의 항상 역효과를 낸다. 사람은 평등을 존중하지 않는다. 차이를 해석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희소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보았다. 시간, 관심, 감정, 접근성. 이 모든 것은 제한적일수록 가치가 생긴다. 항상 연락이 되고 언제든 만나주고 불편해도 맞춰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값이 싼 사람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이를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는다. 존중받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깊은 대화가 허용되고 누구에게는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된다. 누구에게는 시간이 쓰이지만 누구에게는 쓰이지 않는다. 이 차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행동으로만 드러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구분이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분 나쁘다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면 접근 권한이 자동으로 낮아질 뿐이다. 니체는 이를 거리의 철학이라 불렀다. 모든 인간은 거리를 필요로 하고
그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다고 봤다. 항상 같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관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소모된다. 반대로 에너지를 구분하는 사람은 사람을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게 만든다. 존중은 호의에서 나오지 않는다. 접근성의 차등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한다. 화를 내야 상대가 멈출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불편함을 분명히 말해야 존중이 생길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화는 거의 효과가 없다. 화는 폭발하는 순간 상대에게 한 가지 신호를 준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니체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힘의 상실로 보았다. 왜냐하면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의해 조종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화를 낸다는 건 상대가 내 상태를 움직였다는 증거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당신이 화를 낼수록 더 선을 넘는다.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보상이다. 진짜 강력한 메시지는 분노가 아니라 단절이다. 감정적 단절이란 냉담해지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상대의 행동이 더 이상 내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행동이 바뀐다. 말은 줄어들고 응답은 짧아지고 예전처럼 웃으며 맞춰주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에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분하고 일정하고 건조하다. 그래서 상대는 혼란을 느낀다. 사람은 분노를 해석할 수 있다. 아, 화났구나. 그러면 잠시 조심하거나 다시 시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이 사라진 태도는 다르다. 이유를 알 수 없고 되돌릴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를 관계에서의 배제 가능성이라 설명했다. 아직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느낌. 이 불확실성이 사람을 멈추게 한다. 감정적 단절은 위협이 아니다. 선언도 없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저 구조가 바뀔 뿐이다. 이 구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기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분이 풀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는 처음으로 행동의 결과를 체감한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불안해진다. 너무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냉정한 진실이 있다. 감정적 단절로 멀어질 관계라면 이미 존중이 사라진 관계다.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강한 사람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접근 구조를 바꾼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사람은 스스로 태도를 조정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다.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하지만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미 존중은 멀어져 있다. 왜일까? 존중은 요청해서 얻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존중은 도덕적 합의가 아니라 힘의 균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반응이다. 존중을 요구한다는 건 상대에게 판단권을 넘기는 행위다. 내가 존중받아도 될지 당신이 결정해달라는 의미가 된다. 이 순간 관계의 축은 다시 기울어진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서 인정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은 존중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대신 존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 환경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기준이 분명하다. 둘째, 그 기준을 어겼을 때 항상 같은 결과가 따른다. 셋째,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조정한다. 도덕 때문이 아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도덕을 본질적으로 계산된 것이라 봤다. 선을 넘었을 때 관계의 밀도가 낮아지고 접근성이 줄어들고 기회가 사라진다면 누구든 행동을 바꾼다. 중요한 건 이 구조가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지 않는다. 이 일관성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묻지 않게 된다. 여기까지 해도 될까?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이 선은 넘지 않는 게 낫겠다. 존중은 상대의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이 만든 구조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호감도도 인격도 아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다. 이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태도, 선택, 거리 조절 속에서 감지된다. 그리고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사람의 태도는 결정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다고 봤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사실이다. 상대가 상처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행동으로 내가 잃을 것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고 확신한 사람이다. 관계를 망쳐도 당신의 태도가 바뀌어도 자기에게 돌아올 손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한다. 왜냐하면 그 말로 아무것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싸고 행동은 비싸다.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은 분명히 잃을 것이 있다. 시간, 접근성, 기회, 관계의 깊이. 그리고 이것을 쉽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 약한 사람은 선을 넘은 뒤에 설명을 듣고 사과를 받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상대는 배운다. 조금만 넘으면 말로 해결할 수 있구나. 강한 사람은 다르다. 선을 넘는 순간 관계의 위치가 바뀐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상대는 계산을 다시 한다.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잃는 게 더 크다. 니체는 인간을 가치를 말로 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가로 정하는 존재로 보았다. 대가가 없으면 어떤 원칙도 존중되지 않는다. 당신이 잃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당신은 설득의 대상이 된다. 당신이 지킬 것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조심의 대상이 된다. 존중은 호감의 문제가 아니다. 손익 구조의 문제다. 이들은 싸우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존중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선을 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관계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첫째, 이들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기분이 상해도 즉각적인 감정 표현으로 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정 반응은
상대에게 통제권을 넘기는 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대신 기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기준은 남는다. 둘째, 이들은 설명하지 않는다. 자신의 불편함을 길게 풀어놓지 않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득하지 않는다. 니체가 말했듯 설명은 이미 힘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들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전달된다. 셋째, 이들은 접근성을 통제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시간, 관심, 관계의 깊이를 나눈다. 이 구분이 분명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심한다. 잃을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넷째, 이들은 일관적이다. 어제와 오늘의 반응이 다르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일관성이 쌓이면 사람은 시험을 멈춘다. 시험에도 결과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들은 관계를 붙잡지 않는다. 감정적 단절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중 없는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 하나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 환경에서는 무례함이 손해가 되고 존중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강해 보이지 않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싸우지 않지만 양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존중은 부탁이 아니다. 태도, 기준, 거리, 일관성이 만든 피할 수 없는 결과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구조의 문제다. 말을 바꾸려 하지 말고 태도를 바꾸고 기준을 세우고 거리를 설계하라. 존중은 부탁으로 얻는 감정이 아니다. 반복된 선택이 만든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이런 현실적인 심리와 철학 콘텐츠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